안녕하세요. 정보주는 김교수요. 자, 반갑습니다. 물건주는 물주 하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B2B 글로벌 셀러 마케팅의 우리 김우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를 팍팍 주는 김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으로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릴 것 같으면 지금 뭐 도매국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쪽에 있는 대표님이 이제 이분 한참 후배예요. 후배고 지금 또 페이스북 본사 직원들하고도 잘 아시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거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 직원 한 분이 다음 달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1년 정도 이 과정을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본사의 아주 깨알 같은 내부자 정보들을 팍팍팍 빼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나가면 좀 곤란한데. 지금 이제 인기 좋습니다. 네. 아내가 항상.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한달 동안, 2년 동안 생각을 갔어요. 거기까지 이제 정확히 해서 수술을 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뭐 형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관광정보론을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나이 80이 들어도 네. 마우스만 잡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네. 글로벌 셀러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한 3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블로그나 밴드 여러 가지 SNS를 종합해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네. 판매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여가면서 적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간혹 하다 보면 한 1년 팔면 안 팔려요. 네. 어디서 왜 안 팔리지? 이런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주고 있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제가 쇼핑몰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오박사닷컴이랄지 네. 이런 그 식품회사하고 같이 해서 그 회사가 46억 했잖아요 작년에. 네. 같이 컨설팅 해주고 같이 크고 있고 요런 실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네이버 1위를 찍을 수 있는지 네. 그 1위가 어떻게 1년 동안 오래 갈 수 있는지 이거 다 비법이고 전략이거든요. 그거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비법 맛집. 예.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 그 책도 그때 적으셨다 그러던데. 네, 뭐 제가 최근 개인적으로 한 7권 정도 냈어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진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초보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네. 그럼 이 초보분들이 처음에 가장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솔직히 저는 뭐 물건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박사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박사라서 이렇게 뭐 짚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저 역시도 좀 건방진 어떤 행위인 것 같고 그래서 형님을 제가 모셨는데 그냥 좀 고수의 입장 말고 초보의 입장에서 그냥 떠먹여 드리는 방송을 한번 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 사장은 물건 주는 사장이에요. 네, 그렇죠. 나는 정보 주는 김 교수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는 하 사장한테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줘야. 네. 그러면 하 사장은 예를 들어 그 물건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물건을 찾아주는 거는 사실은 하 사장이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찾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소싱을 하고 그러면 잘 팔리는 상품이 뭔가. 네.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가. 최고의 상품이라는 건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고 고객이 좋아하는 그렇죠. 상품. 그럼 고객이 이 시기에 이때 뭘 좋아하는지 네. 이런 비법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젠 점쟁이나 문호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네. 네이버가 그 데이터를 주고 옥션 지마켓이 그 데이터를 담고 있고 11번가가 매일 내일 건 안 보여주지만 어제까지 뭐가 잘 팔렸는지 작년 8월 달에는 뭐가 잘 팔렸는지 돌아오는 11월 달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를 누가 줘요? 빅데이터가 주거든. 그 빅데이터를 던져주는 방법을 배우면 초보자도 쉽게 물건을 골라와서 그렇죠. 누구한테? 네. 하 사장한테 이거 좀 사주세요. 네. 이 물건 내가 골랐으니까 잘 사주세요. 하 사장은 싸게 잘 사주면 되잖아. 저도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럼요. 거래처들이 있으면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한 시기에 이 업체 저 업체에서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영업의 비밀인데 이거 있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상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 가지고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국내에 없는 상품, 나만의 상품. 네, 그렇죠. 나 혼자 예를 들자면
물론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죠. 성공과 실패. 그러나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충분하게 솔루션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검토를 했다면 올 11월 달에 남들이 미처 구입하지 못하는 상품을 내가 하 사장한테 부탁을 하면 하 사장은 누구나 다 사는 상품, 이게 막차 탄다고. 네, 네. 소위 부동산에 같이. 우리는 막차가 아니고 첫차 타는 상품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차를 탈 거냐, 첫차를 탈 거냐. 이건 선택이. 아까 같이 누구한테 물어봐? 여기 있죠. 데이터. 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가능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저와 하 사장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요즘 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네이버 데이터라든지 뭐 쌍모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거는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가 수영복이 잘 팔려요. 왜 잘 팔려? 시중에서 수영복 못 사. 네. 왜? 시중에 매장에서 그렇죠. 오프라인에 몇 사. 근데 어디 가려고 잘 사요? 그거? 동남아 여행 가. 팔리 가려고. 네. 사이판 가려고. 그때 사는데, 그때 수영복을 살 때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샀잖아요. 그런데 그 수영복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혹시 하 대표 래시가드라고 알아요? 아니라 예전엔 그게 비키니였거든. 네, 그렇죠. 보통 아까 키워드 얘기를 하는데 키워드를 비키니로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왔단 말이에요. 래시가드로 검색을 하면 더 다양한 물건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키워드도 변해. 새롭게 변화하는 키워드를 검색할 줄 알아야 내가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가서 최고의 상품을 골라낼 수 있어. 네. 새로운 단어, 새롭게 조성되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느냐, 어떤 단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느냐, 이걸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랩을 찾고, 네. 11번가에 가서 베스트 상품을 찾고, 이베이 센터에 가서 이런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소싱을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하 사장한테. 그렇지, 하 사장한테 연락하면 하 사장이 구해준다, 안 구해준다? 구해주죠. 오케이, 그러면 돼요. 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희 초보 셀러들이 뭐 한 몇 개월 뒤를 좀 내다봐서 미리 상품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데이터 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상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초보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쇼핑몰 운영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다는 건 뭐냐면 팔리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파는 상품,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상품을 디스플레이를 해야, 쇼핑몰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하고 똑같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 하듯이 내 전시장이 비록 이게 온라인이라는 사이버 공간일 뿐이지 실은 뭐냐면 내 점포거든요. 그 점포 안에 어떤 상품을 잘 미리 배치를 하느냐, 이 상품을 진열할 때,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내가 1년 12달 상품을 하루에 계속 10개씩 팔아서 1년 12달 파는 사람과 10일 동안 꽁치고 있다 하루에 20개 팔다가 꽁치고 있다 이런 사람과, 그러면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지속적으로 파는 방법은 뭐냐. 자 그래 하루에 10개 팔아서 10,000원씩 남아서 만약에 10만 원을 남는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자면 자 이거죠. 내가 제일 먼저 30, 30, 10이라는 비율로 상품을 구성을 해요. 첫째 뭐냐면 30은 1년 동안 잘 팔리는 상품. 즉 뭐냐면 1년 동안 인기 있는 상품이 있어. 그걸 내가 소싱을 해서 준비를 해놔. 그러면 그게 하루에 3개가 나가고 4개가 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뭐냐면 6월달, 7월달, 8월달, 즉 시즌별로 잘 나가는 상품. 이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가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나 가을을 대비하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품을 준비를 해서 또 갖다 놔요. 30% 정도. 내가 예를 들면 총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100개를 진열해 놨다면 30개 정도는 1년 동안 잘 나가는 거, 30개 정도는 시즌별 상품, 그 다음에 30%는 내가 잘하는 상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승마를 해, 내가 와인을 좋아해, 내가 낚시를 좋아해.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상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가격, 품질,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내가 선택해 봐서 알으니까 그걸 한 30% 정도 섞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상품에 흥미도 있고 내가 좋은 상품을 골라올 수 있는 재주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10%는 이슈가 되는 상품. 뭐냐면 네이버에 뜨는 단어. 네. 최근에 뜨는 단어들이 있고, 최근에 예를 들면 무슨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 뭐 수도물 때문에 그렇지. 벌레 뭐 벌레가 난 거, 뭐 그런 거 이슈가 되면 네.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 또 갑자기 홈쇼핑에서 이런 히트 상품들도 내가 구색을 갖춰 놓으면 네. 그게 30, 30, 30, 10에 구색을 갖춰 놓고 상품을 진열을 하면 나는 1년 12달 골고루 상품을 그래서 첫째, 상품 소싱에 있어서 아까 같이 잘 팔릴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꾸준하게 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는 구조를 먼저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1년 12달 예를 들면 9월을 맞이하기 전에 작년도 9월에 뭐가 잘 팔렸는지를 검색을 하면 나와. 그 상품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겠다는 상품을 찾으면 미리 적어도 내가 10월 달에 물건 팔려면 8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한 달 정도는 그 상품을 소싱하고 런칭을 해놓고 올려놔야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뭐 꼭 원칙적인 거 그렇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그게 초보자들이 가장 해야 될 일.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열심히 갖춰놓은 다음에 1년 지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1억 매출의 셀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매출. 네. 저희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안 팔려요. 그러면 그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시,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올렸는데 6개월이 지나도 입질도 없는 상품이 있어. 네. 그럼 그런 상품을 또 손대는 방법이 있거든. 아, 심폐소생술까지. 그렇지. 영원히 좋은 상품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되는 상품이 이유나 이런 데 가면 꾸준하게 개발이 됩니다.